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4월 4일 토요일입니다. 달력을 보니까 청명이더군요. 우리나라 속담에 청명해주거나 한식해주거나 마찬가지다. 흔히들 정치판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만은 이제 불과 한 열하루 후면은 4.15 총선이 있습니다. 4.15 총선 마침 보니까 지금 호남에서는 박지원 의원 또는 무슨 김동철 의원 모든 민생당 의원들이 이낙연 종로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와의 관계를 갖다가 굉장히 강조하면서 김동철 의원 같은 경우는 이낙연은 나와 50년 막역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박지원 의원 등등 모두가 나서서 이번에 뉴 DJ 호남 대통령 만들어보자, 즉 이낙연 후보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민주당의 자매정당, 위성정당이라 할 수 있는 시민당 같은 경우는 애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개싸움 국민운동본부, 개국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조국을 갖다 지키자, 조국을 대통령 만들자라고 나선 그 사람들이 플랫폼을 갖다가 만들었고, 그 플랫폼에 보면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 친구들이 들어가서 후보군을 갖다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노골적으로 지금 선거운동도 보니까 1, 5 그래갖고 1번은 더불어민주당, 5번은 더불어시민당 그래갖고 보면은 뭐라 그러더라? 쌍둥이 유세차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걸 만들고 다니면서 조국 분위기를 계속 띄우고 있고, 이보다 더한 것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 정봉주 또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노골적으로 최강욱이다, 황희석이다, 이야말로 조국 키즈를 갖다가 전면 배치하는 가운데 조국 총선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전국적 분위기로는 조국 살리기, 조국을 다음 대통령으로 하는 그런 분위기들을 갖고 자기 현 대깨문이라고 하죠. 문바들이 똘똘 뭉쳐있고, 또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맞서고 있는 민생당 사람들은 나는 이낙연과 가깝다. 이번에 이낙연 가까우니까 이낙연을 종로에서 국회의원을 만들고 이낙연을 2022년 호남 대통령, 호남 정권을 만들자라고 바람을 잡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이제 도표를 올리겠습니다만은 경우의 수는 딱 4가지밖에 없습니다. 전국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이기고 또 종로에서는 이낙연이 이기는 경우, 다음에 전국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패했으나 종로에서는 이낙연이 이기는 경우, 전국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이겼으나 종로에서는 이낙연이 패하는 경우, 또 전국 선거, 종로 선거 할 거 없이 민주당, 이낙연이 모두 패하는 경우, 이 4가지 경우 수에는 없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 보면 지금 현재 대선 지지,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이 4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 경우를 빼놓고는 이낙연 씨의 대권 꿈은 자칫 잘못하면 일장춘몽이 될 것입니다. 자,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우선 민주당이 이기고 이낙연도 이긴 경우, 종로에서, 그러니까 전국에서는 민주당이 이기고 또 종로에서는 이낙연이 이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경우 민주당이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그대로 전국에서 자기들이 이야기한 대로 147까지 얘기한다고 그래요. 지역구에서만 147, 비례대표까지 170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여론조사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민주당의 승리는 곧 조국의 승리고 조국의 부활입니다. 그러니 지금 문바, 대깨문, 또 청와대 인근을 갖다 둘러싸고 있는 386 운동권 이 친구들이 굳이 지난 16대 때 DJ가 동아일보 기자였던 이낙연 씨를 갖다가 영입해서 만들었던 호남의 이낙연에게 곁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민주당이 승리했으면 곧 조국의 부활이고, 그 다음에 공수처에
이제 공수처가 올 7월 달부터 기세 등등하게 나갈 텐데, 아니 자신들이 왜 굳이 이낙연에게 그 좋은 대권 후보 자리를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승리하고 이낙연도 종로에서 승리한 경우 이낙연의 대권 꿈은 일장춘몽으로 끝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이기고 이낙연이 종로에서 패했을 경우는 어떨까요? 이것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뭐 이제는 그나마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이기고 이낙연이 종로에서 이긴 경우는 그나마 그래도 이낙연이 뭐 비벼볼 그리고 구석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낙연이 종로에서 패하는 경우는 이낙연은 그날로 고향 앞으로입니다. 꽝이죠. 그리고 전국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하고 종로 선거에서도 이낙연이 패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아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루어 짐작컨대 이낙연은 고향 앞으로고 민주당이 패한 경우는 드디어는 총선 패배의 책임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문파와 그다음에 비문파 간의 어마어마한 권력투쟁, 분열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패하게 되면 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짐작하시겠습니다만은 곧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레임덕이 시작되겠죠. 마치 지난 14년 전인 2006년 지방선거 때 당시 집권당이던 열린우리당이 박근혜 대표의 한나라당한테 무참하게 패배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당시 당의장이던 김근태, 대통령이던 노무현, 이 두 사람 간에 정말 무시무시한 차별화와 권력투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제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으로 있던 김병준, 당시 실장을 갖다가 부총리로 내보냈는데 그거 갖다가 당에서 철저하게 반대하죠.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무슨 뭐 계급장 떼고 붙어보자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던 그 언저리 이야기들이 다 바로 총선, 즉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패했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하면은 그때 그날부터 그야말로 민주당은 봉숭아 학당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러면 이낙연 씨가 그나마도 대권의 꿈을 갖다 키워볼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마지막 경우죠. 민주당은 전국적으로 패했으나 이낙연은 종리에서 승리한 경우. 민주당이 패했다는 것은 조국 부활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조국은 아마 지금 민주당이 패하게 됐는 경우 총선 한 두어 달 앞두고 그동안 검찰이 선거에 괜히 개입한다는 오해를 줄까봐 수사를 갖다가 뭐 임종석에 대한 수사라든가 이런 걸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패하게 되는 경우는 검찰은 가차없이 그야말로 쾌도 남마식으로 그동안 미뤄왔던 숙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겁니다. 그런 가운데 대통령 지금 보면 뭐 어제 한국갤럽 기준으로 56%의 지지율이 나왔다고 희희낙낙하고 계시겠지만은 이거는 코로나 착시현상, 전영기 기자가 그 얘기를 하더군요. 코로나 착시현상이다. 그건 미국의 트럼프도 영국의 보리스 존스도 어느 누구도 할 거 없이 지금 코로나 방역과 싸우고 있는 각국의 지도자는 하나같이 뭐 보리스 존스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고 그래요. 지지율이. 그런 착시현상인데 그렇다고 실제 선거에서 정권을 심판하는 것은 별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패한 경우는 검찰의 수사 진행될 것이고 조국은 그야말로 잠깐 최근 한 달 사이에 뭐 보면은 열린민주당에다가 더불어 시민당에다가 나오고 또 유시민 씨 같은 경우도 신났다고 지금 보면 뭐 채널 A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측근인 한모 뭐 검사장하고 뭐가 있느니 없느니 말 만들면서 막 후려치고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이 패한 경우는 조국은 아마 한두 달 지금 꿈꿔오면서 요즘 이제 다시 이제 페이스북 다시 올리기 시작한다 그러는데 뭐 자기 글은 아니죠. 남의 글 댓글로 달아서 올린다 그러는데 일장춘몽 정도가 아니라 저 조국 씨는 그야말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야말로 지옥의 맛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패했는데 종로에서
이낙연이 승리한 경우 이런 경우는 미묘해져요. 그때는 뭐냐니까 이제는 민주당과 좌파들도 민주당은 패했고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은 급속하게 레임덕에 빠져들어가고 민주당 패배에 책임을 진 이해찬 체제는 무너질 것이고 그러면 남는 대안은 이낙연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는 이낙연 곧 총선이 끝나자마자 민주당은 그다음에 비상체제로 들어갈 것이고 비상체제로 들어갔다가 비대위 체제를 거쳐서 곧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대표를 갖다가 선출할 겁니다. 이때는 이낙연 씨가 대표가 될 확률이 아주 높아지죠. 그러니 참 이것이 아마 이낙연 씨의 지금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낙연 씨가 이런 생각까지는 안 해봤겠습니다만은 선거는 똑같아요. 매번 해보면 어떠한 경우든 선거라는 것은 정권에 대한 그러니까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대통령 선거는 미래를 향한 선거다. 자, 정권을 잡게 되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그래서 영어로 프로스펙티브 보팅이라고 합니다. 미래지향적, 전향적 투표죠. 그에 반해서 총선, 지방선거 할 거 없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보면은 4년에서 이렇게 엇물려 있죠. 대통령은 4년. 그다음에 상원 의원은 6년, 하원 의원은 2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2년 마치면 중간 선거가 있게 되고 그 중간 선거는 거의 예외 없이 현 정권에 대한 냉혹한 심판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5년 단임제 대통령 제도가 실시되고 총선하고 우리는 좀 4년 5년에 잘 안 물립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3년차 4년차 치러진 총선은 그 정부 정권에 대한 심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0몇 %다. 이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왜? 전 세계적인 현상이니까. 하지만 그것과 과연 지난 2년, 지난 3년 동안 무엇을 해왔는가 하는 심판. 그래서 이걸 갖다가 회고적 투표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리트로스펙티브 보팅이라고 하죠.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국가, 즉 투표 제도를 갖다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 투표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입니다. 자, 이럴진데 이낙연 씨는 과연 이 네 가지 경우 수 중에서 어떤 걸 바랄까요? 자기도 승리하고 민주당도 승리하는 걸 바랄까요? 자기도 승리하고 민주당을 승리하는 순간 조국이 화려하게 부활할 것이고 자기는 그 순간부터 승리는 했으나 뒷방 늙은이 내지는 토사구팽될 가능성이 아주 커집니다. 그렇다면 자기 떨어지는 건 원치 않겠죠. 그러면 이낙연 씨도 속으로는 내심 가장 바라는 것은 자기는 승리하고 민주당은 패배해서 조국의 부활이 차단되고 그저 민주당에 있는 좌파들이 자기만을 바라보고 자기만을 쳐다보면서 자기를 대표로 옹립하고 자기 대선 주자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 그걸 가장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낙연의 계산과 문재인의 계산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순혈주의로 똘똘 뭉친 문파들, 대깨문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보수 언론 동아일보 출신인 이낙연 씨, 그것도 DJ에 의해서 발탁된 그 이낙연 씨한테 무슨 그렇게 깊은 정이 있겠습니까? 그들을 순혈주의를 갖다 고집하고 있는 문파들에게는 조국이 또 조국 그 다음 김경수, 근데 김경수는 좀 맛이 가 있고요. 유시민 요즘은 완전 맛이 가 있고요. 그 오로지 지금 조국한테 올인 몰빵을 갖다 때리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지금 보면은 민주당과 그다음에 시민당이 흔한 얘기로 쌍둥이 유세를 하면서 조국 선거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래서 자기들 세력을 똘똘 뭉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건망증이 심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8월에 있었던, 지난해 9월에 있었던 조국 정경심, 조국의 딸, 조국의 아들, 그리고 10월 3일 또 10월 9일 광화문에서 언필칭 600만이 모여서
문재인 사퇴, 조국 구속을 갖다가 그야말로 목에 피가 터져라 외쳤던 그 분노는 여전히 살아있고, 그러한 것들이 저희가 며칠 전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며칠이 어제 소개해드렸군요. 이번에 4년마다 한 번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번에 투표를 꼭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그 비율이 지난 4년 전, 그러니까 2016년에 비해서 무려 9% 가까이 뛴 72.7%가 꼭 투표하겠다. 플러스 가능하면 투표하겠다까지 합치면 95%가량이 됩니다. 95%는 바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구속 수감되고 치러진 그해 대선에서 내가 꼭 투표하겠다 플러스 가능하면 투표하겠다 95%였습니다. 근데 실제 투표율이 78%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쌓이고 맺혀있고 그야말로 꾹꾹 눌려있던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결국 표로서 심판하러 거칠게 투표소로 뛰어나가지 않을까 짐작해보고, 그 결과는 지금 도하 각 여론조사 기관이 내뱉고 있는, 즉 응답률 3% 내외의 그 결과와는 아주 판이하게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기나 여론조사가 이기나 우리 국민들이 그야말로 그런 마음을 갖고 여론조사는 그저 참고로 할 뿐, 특히 뭐가 몇 석이다 몇 석이다 하는 말에 너무 현혹될 필요는 없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